이렇게 혹시 보셨어요? 보셨을까요? 아이 음. 네. 아마 너무 유명하셔 가지고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이 직접 살아생전에 내신 책이 아니라 스님 입적한 후에 인제 맑고 향기로운 제단이라고 스님의 뜻을 기리는 제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스님의 뭐 법문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거를 94 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있는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이에요. 그래서 총 4 개의 챕터로 들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스님 말씀은 그냥 주는 항상 핵심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인제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1932 년에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대학을 다니시다가 출가를 하신 분이시라고 어 한 하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삼위계나 뭐 비구계 같은 거는 이제 그 당대의 고승이었던 효공 스님이시라는 좀 유명한 스님한테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1975 년도부터 송강사 뒷산에 불이람이라는 곳에서 홀로 암자를 짓고 홀로 생활을 하시는 걸로도 유명하시죠. 대표작도 엄청 많은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2010 년에 3월 2010 년에 지금 길상사라는 곳에서 입적을 하셨고 그때가 인제 78세 나이로 입적을 하셨는데 법의 나이로는 54 세였다는 거. 그리고 지금 길상사는 아직도 스님의 뜻을 기리면서 계속 스님의 뜻으로 음 행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인제 책 제목이 좋은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에 대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이제 하도 유명하시다 보니까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인제 스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들고 어떤 분이 가셔 가지고 "스님 너무 좋아 가지고 스님 여기다가 좋은 말씀 한 번만 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 책을 받으시더니 딱 이렇게 책을 펼치시고 나서 한 귀퉁이에다가 써 주신 말씀이 있는데 딱 4 글자예요. 무엇일까요? 좋은 좋은 말씀? 말씀. 맞습니다. 좋은 말씀. 그런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혹시 인제 법정 스님 하면 생각나시는 혹시 단어가 있을까요? 키워드? 무소유? 무소유. 문현 대표님은? 네, 저도 무소유 생각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말한 무소유라는 것은 제가 인제 스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복이라는 키워드하고 그다음에 나눔이라는 키워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 자기답게 사는 거. 자기 질서라는 키워드 가지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스님하면 무소유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한 거,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모자라는 데서 온다. 아쉬움과 궁핍을 느낄 수 있어야지 그중에서 아쉬움과 궁핍 속에 어떤 소중함도 알게 되고 고마움도 알게 되면서 네, 행복은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게 비교하지 말라 남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많은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그래서 그 첫 번째 말한 행복은 어떻게 보면 단순함, 작은 것에 있다는 거,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나눔. 나눔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스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게 존재하는 것,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요하게 존재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눔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돈의 나눔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쁨이나 슬픔, 뭐 두려움 같은 감정의 나눔도 하나의 나눔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없어지는 게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역이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전달돼서 확대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에브첼에서 했던 것들 우리 막 비우기 나누기 하잖아요. 그런 네. 예 그런 것들하고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공감이 됐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자기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 자기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그 보통 우리 얼굴 있잖아요. 얼굴을 보통 얼의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 얼레리 꼴레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의 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얼의 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면 세계가 표현된 것이다. 자기 본인의 안에 있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는 근본적으로 자비하고 사랑으로 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거를 닦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인제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일매일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제 어떤 가꾸기 위해서 어떤 습관 들이기를 해야 되는데 그 습관의 세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맑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을 잘하자. 닦아내는 거를 잘하자. 예. 그래서 버릴 거, 놓을 거 그리고 청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닦아내는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리정돈하면서 묵은 것을 떨쳐내야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도 그 안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긴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습관으로는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스님이 말씀하신 게 적게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작은 것에서 소중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적게 보고 적게 다니고 적게 먹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그 작은 것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정진하는 어떤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본인의 얼굴, 자기답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어리석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책 읽는 습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책을 읽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자기의 사랑과 지혜를 표출하는 거고 덕을 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읽고 행하는 거.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자기 몸에 자기의 얼굴 내면 세계를 만들어 간다. 결국은 자기답게 형성되어 가는 어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이 아니더라도 아마 그 스님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접하실 기회들이 아마 덜어는 있으실 건데 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좋은 말씀이라는 책도 사실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무소유라는 책이 절반 됐잖아요, 지금은.
네. 스님이 그 입적 후에 스님이 어, 출간하신 책들은 다 절판이 됐어요. 예. 그쵸. 네네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예. 구할 수 있나요, 이제? 구할 수 있 네. 중고에서 구해요. 어떤 책이 보고 싶으세요? 아, 무소유라는 책을 제가 음. 엄청 사실 옛날에 음음. 읽었었어요. 그때 음. 샀어야 됐는데. 음음. 저는 그래서 중고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입적하신 후에 무조건 스님 그 찾아가서 그냥 다 이렇게 막 아, 구입하는 예. 그렇게 했었어요. 예. 네. 무소유. 중고 서점에서 살 수 있고요. 18만 원 음. 내시면 됩니다. 그니깐요. 지금 얼마나 검색하셨어요? 비싸고.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 읽으면서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원래도 그 정신적인 멘토로 알고 있지만 모시고 있지만은 우리 그 에브칠에서 느끼는 그 에너지 흐름하고 그 자기 자신 찾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많이 공감할 수 있었고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스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도 해 보고 싶었고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읽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왠지 여기 스님 책은 들어누워서 보면 안 될 거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경건한 가지고 마음으로. 예. 이게 자세가 이런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늘 보면. 어, 절대 누워서 안 읽어지는 책? 어. 근데, 스님의 책을 보면, 이제 공통점이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책들은 뭔가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조금 이제 혼나는 것 같고 마음이 사실 불편하다기보단 조금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음. 있거든요. 음. 근데 스님의 어떤 책은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다 마음이 잔잔하고 음. 어, 음. 그런 느낌이 참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딱 이렇게 네. 스님 하면 생각나는 그런 건데 그쵸. 네네.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필요한 것을 않는. 갖지 않는 것이다. 근데 나는 불필요한 게 너무 지금도 많구나. 옆을 보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구나. 음. 근데 이걸 딱 들으면서 행복 처음에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느낀 것 중 하나가, 그래.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도 넘쳐나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방금 옆에 엄청나게 많은 항상 머리끈과 실핀, 이렇게 여자들 네 머리끈이 저 맞아요, 지금 맞아요. 벌써 책상 옆에 2개나 있고, 넘쳐나요. 실핀과 음. 머리끈. 여자들은 이상한 그건데, 항상 없어져. 일회용인가 봐요. 음. 이렇게 많아도 항상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아. 내 소중한 맞아요. 머리끈 없으면 머리를 못 묶으니까 애지중지했을 것 같은데 그게 넘쳐나니까 순간적으로 딱 봤는데 넘쳐나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막 쓰게 되는구나. 맞아요. 그 이런 소중함의 생각이 강도가 네. 예 작아지는 어, 거죠. 그래서 스님이 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스님이 펜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가느다란 펜. 그래서 인제 스님은 원래 그냥 많은 거를 안 쓰시니까 하나 갖고 쓰셨는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래서 이제 2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그 펜에 대한 살뜰함이 없어지더래요. 그래 갖고 어, 결국은 예 그거를 다른 인제 지인분한테 인제 드리고 나니까 그 본래의 그 펜에 대한 애착과 살뜰함, 소중함이 다시 살아나더라. 그런 이야기,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맞아, 맞아. 대표적인 예가 펜도 음. 죄송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펜 가지러 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 펜도 진짜 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음. 많으니까 막 음. 쓰고 항상 잃어버리는 게 사실 펜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잃어버리거든요. 안 잃어버리는 펜은 유일하게 이 다이어리에 꽂힌 이 펜. 음. 이거는 항상 이렇게 쓰고 꽂아놓으니까 안 없어지는데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사실 펜인 것 같아요. 항상 찾아도 없어. 그래서 맞다. 이 진짜 음. 맞는 얘기다. 가진 물건 중에 또 너무 넘쳐나면 소중함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네. 문현 대표님도 언젠가 그 스님 책을 한번 그 얘기 듣고 그
구매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읽으신 부분 중에서 또 꺼내시는군요. 예, 뭐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분들 책을 읽거나 접하게 되면, 어, 저는 사실 뭐랄까요? 배우는 데 있어서 지식을 쌓는 거,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까 제니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람과 만남이건 책이든 새로운 걸 알게 됐다 이런 거보다 그걸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어제도 이제 서울에서 누가 와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너한테 가르쳐 주거나 멘토링을 하거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새로 알게 되는 것보다 네 마음이 열리면 네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다.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에 포커스를 해라 이런 얘기를 어제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법정 스님 책 뭐 많이는 안 읽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읽으면 아까 제니 대표님 얘기처럼 좀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라는 그런 거 느낌, 그 느낌을 받아요. 뭐 이런 메시지라는 거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랄까요? 좀 책에도 에너지가, 모든 게 에너지니까 네네네. 법정 스님의 책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의 정신적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또 이 책을 펴내는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좀 평온을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의도가 에너지로 담겨 있을 테니까 그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책들은 모르겠는데 뭐 다른 뭐 자기계발서적이나 이런 것과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에너지만 받아요. 이런 류의 정보에서는.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짧게 이야기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최고다. 전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사람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받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안 하잖아요, 사실. 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아.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문제에 좀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 풀어주는 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친구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나는 하라는 말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저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맞구나. 예전에 정혜신 박사님 책 보면서 배웠는데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 되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 이제 저와 대화한 사람들도 거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믿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 말이 조금 길어졌지만 어쨌든 법정 스님 책은 메시지보다 그냥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서 평온함을 즐긴다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책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 딴 얘기가 길었네요. 근데 또 글에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실린다고 하는데, 법정 스님의 책에 법정 스님의 이렇게 편안하고 고요한 에너지가 또 담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는 메시지보다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이렇게 음, 도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 맞아. 글씨 도력은 이게 너무 특정 영역의 전문 용어인데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 음, 저런 분들은 이제 공부를 마음에 대한 이치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더라 노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로 전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저는 그걸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나 이런 것은 느낌의 형태인 거지 언어적이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언어의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언어의 울타리 밖의 것들이라고 음,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굳이 막 설득, 뭐 이해시키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역 밖에. 그래서 제가 비유를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음, 예수님도 비유의 달인이시잖아요. 성경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비유를 해서 그 사람의 알고 있는 지식을 연결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 뭐, 어쨌든, 뭐, 내가 막, 나 이런 거 알아, 잘난 척 할 거 아니라면, 어, 음. 네. 뭐, 문현 대표님 에너지, 비유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네?
문현 대표님도 비유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비유. 아, 아. 뭐 사실 그게 제일 승률 높은 투자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책도 읽고 연습도 당연히 뭐 원래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는 원래부터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전 살면서 저보다 내성적인 사람 못 봤어요. 제 전성기 때만큼. 그러니까 밥 먹었냐 하면 yes, no 하면 되는데 대답도 못 했어요. 부끄러워서. 고개 끄덕도 못 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러셨구나. 상상할 수 없어요. 네. 막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면 이렇게 친구가 지나오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마주 지나가면 되잖아. 아니면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이 친구 지나가면 나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랬어요. 지금 모습으로는 굉장히 개구쟁이 같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안 그러니까 지나고 항상 장난치고 통과하고. 네, 개구진 것도 되게 많은데 하여튼 내성적인 걸로 저를 제 전성기를 능가한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름 사람 좀 다양하게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 모두에게 내가 내 옛날에 과거의 성격을 아니까 야 이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습 많이 했는 거죠 뭐. 공부. 연습. 네. 투자처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비유랑 예시를 잘 쓰는 사람이 이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책, 질문 관련된 책,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배우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보니까 문현 대표님이 두 분이 다 잘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문현 대표님 비유나 이런 인용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일 필요한 사람은 어떤 한 조직의 리더들, 팀장급 이상 사람을 끌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인용구나 비유를 많이 쓰면 결국에 설득력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컨텐츠 잡으셔도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문현 대표님이 잘 하시는 거고 좋아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희 대표님의 장점 중 하나는 굉장히 사실 잔잔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핵심으로 딱딱 심플하게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시거든요. 이야기하실 때. 근데 되게 듣기가 편하네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주지 꼭 않아도 잔잔하게 되게 꾸준히 라디오처럼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내 컨텐츠를 구성해 보셔도 잘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대표님 지금 일단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입문한 지금 거죠 지금. 네. 안 그래도 제니 들어보니까 대표님 방금 얘기하신 거 저도 최근에 공감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아마 제니 대표님한테 개인톡 그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네네네네. 세일즈 현장에 다시 좀 좋은 툴이 있는 곳을 알게 돼서 이제 거기서 양성하면서 딱 진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실제 실무하면서 콘텐츠를 제가 만들려고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거든요.